안녕하세요. 별과 우주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하는 우주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오늘도 우주의 거대한 질문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벤. 오늘 주제는 정말 심장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저 멀리 120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뉴욕타임즈 5월 12일자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우와. 그렇다면 그거 말하는 거죠? K2-18b. 그러니까 외계 행성 K2-18b 이야기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가 그곳 대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자를 발견했다는 발표 때문에 과학계가 떠들썩했죠. 바로 다이메틸 설파이드, 줄여서 DMS입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DMS는 지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생명활동, 특히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이걸 외계 행성에서 발견했다니 이건 정말 특별한 주장이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K2-18b가 어떤 행성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상상하는 제2의 지구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K2-18b는 지구보다 질량은 8.6배, 반지름은 2.6배나 큰 준해왕성이죠. 그런데 밀도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행성 전체가 암석으로 꽉 차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가설이 바로 하이시언 행성 모델입니다. 행성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바다 위에 수소가 풍부한 두꺼운 대기가 있는 형태죠. 연구팀은 JWST 관측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있는데 암모니아가 거의 없는 걸 보고 이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으니까 거대한 바다가 있다면 대기 중 암모니아는 바다에 녹아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바다 행성 모델에서 생명체가 있다면 DMS 같은 황기반 분자가 풍부할 거라고 예측됐는데 실제로 JWST DMS로 보이는 신호를 포착한 거예요. 심지어 그 농도가 지구 대기보다 수천 배나 높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이건 정말 퍼즐 조각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계적 신뢰도입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신호는 3시그마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작위 노이즈의 확률이 0.3%라는 뜻인데 천문학에서 발견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5시그마 수준, 즉 우연일 확률이 0.00006% 미만이어야 합니다. 99.7%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결정적으로 다른 연구팀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재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데이터가 분자 신호가 있는 모델보다 아무 특징 없는 평탄한 선, 즉 그냥 노이즈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있었죠.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럼 신호가 진짜라고 해도 그게 꼭 생명체의 증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두 가지 큰 산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 K2-18b가 하이시언 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다 없이 두꺼운 가스층만 있는 가스가 풍부한 준해왕성이거나 심지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뜨거운 마그마 바다 행성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이 시나리오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상상 속의 낙원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둘째, DMS가 꼭 생명체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생명체가 없는 해성이나 성간 물질에서도 DMS가 발견됐어요. 실험실에서 특정 조건을 만들어주면 생명체 없이도 DMS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요. 따라서 K2-18b의 DMS가 생명체 때문이라고 단정하려면 이런 비생물학적 가능성을 모두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몇 년 전 금성대기에서 포스핀 가스를 발견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것도 생명신호 후보였다가 나중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확합니다. 금성 포스핀 사건의 재방송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흥미로운 가스 발견, 미약한 신호,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뒤이은 과학계의 회의실론과 반박,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금성은 바로 옆집이라 탐사선을 보내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K2-18b는 12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럼 이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미스터리로 남는 건가요? 해결책은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JWST로 K2-18b를 더 오래, 더 많이 관측해서 신호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후속 관측이 계획되어 있고 몇 달 안에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멀리 보면 나사가 계획 중인 거주간을 멀드 관측소 같은 차세대 망원경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줄 수도 있겠죠. 결국 과학은 한 번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는 기나긴 검증의 과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K2-18b의 DMS 신호가 진짜 생명체의 증거이든 아니든 이번 논쟁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JWST의 성능을 한계까지 시험했고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무엇이 진정한 생명 신호인지에 대한 기준을 더 날카롭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네, 설령 이번 발견이 해프닝으로 끝나더라도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셈이네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K2-18b가 던진 흥미로운 질문 덕분에 우리의 우주는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 우주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K2-18b의 다음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